안녕하세요. 이직혀입니다. 어제 교육에 이어서 오늘은 25년도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릴 건데요. 그중 먼저 25년도 내용이지만 올해까지 24년까지 진행이 되는 25년도 예산보고 업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보고 업무란 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과 미보고 시 불이익 등의 문제점, 그리고 작성할 때 주로 유예되는 반려하는 사유를 기준으로의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반려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산보고란 어떤 기간 동안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 내년도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보고 업무는 이 재무회계 규칙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장교환기간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12월 26일까지 예산보고를 하라고 주무관님들이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게 좀 근데 26일까지인데 지역에 따라서 26일 전까지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일찍 보고해달라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그냥 27일까지 그냥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해당하신 그 저희 기관 소재지에 따라서 지역의 주무관님 안내에 따라서 맞춰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26일까지 이고요.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게 26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6일까지 보고까지만 하면 되고, 뭐 26일 전에 승인 나는 경우도 있지만 26일 이후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이직케어도 이 재무회계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예산 보고를 이제 대행으로 해드리면 26일까지 승인이 안 났다고 전화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보고만 26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예산 보고를 몇 년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무관님들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산 보고를 바로 승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그래서 늦어지면은 뭐 여름 혹은 가을에도 승인이 나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승인 안 난 기관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희는 26일까지 보고라는 액션만 해서 시군구에 전송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요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산보고 과정인데요. 예산보고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예산서 작성입니다. 이게 그냥 바로 W4C의 예산서를 사실 작성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W4C에 바로 작성하는 것보다 이 예산보고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유의사항들을 잘 면밀하게 하긴 한 다음에 이제 예산서를 W4C 입력하는 게 나으니까 저희는 이제 엑셀 같은 곳에 따로 그냥 먼저 작성하기를 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뒤에 나올 그 반려가 주로 반려하는 사유들 이런 걸 주제로 한 유의사항들을 좀 참고하셔서 먼저 엑셀에 한번 작성해 보시고 금액 같은 거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W4C로 입력하시기를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는 이렇게 작성된 예산서를 W4C에 입력하는 건데요. 이 W4C의 예산서를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W4C 자체가 좀 제가 볼 땐 예산서를 입력하는데 좀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금액도 일치하는지 뭐 이런 거 확인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좀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작성된 엑셀을 그대로 W4C 입력할 때 여유 있게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음 통해 진행하는 이 시군구 보고입니다. 희망이음에서 W4C에 입력된 예산서를 불러오고 이 불러온 예산서 내용을 시군구에 보고하는 건데요. 이렇게 W4C에서 예산서를 불러올 때 희망이음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 뭐 몇 년간은 진짜 오류가 항상 많았어요. 이 오류가 근데 또 이 예산보고 기한이 26일 근처 가까워지면 많은 기관들이 보고하러 몰리다 보니까 이 오류가 굉장히 좀 잦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예산서를 W4C에서 전송해서 불러왔는데 이게 막 한 1일에서 2일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막 26일에 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25일 예산서 생성 눌러놓으면은 26일에 막 되거나 27일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가 전송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막상 불러왔는데 줬는데 잘못된 내용이 불러도 되세요. 아예 그냥 빈값이 불러와져 버리거나 아니면 뭐 계정 과목이 빠지거나 금액이 몇 개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작성한 적 없는 추경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막 불러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여유를 두고 10일 26일 전에 뭐 적어도 며칠 전에 예산서 전송을 해서 한번 제대로 불러온 점 점검해보고 보고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예산을 보고 안 했을 때, 못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예산 보고는 해야 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안 했을 때
가장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행정처분의 위험이에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뭐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은 무조건 이 법에 따라서 재무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근데 만약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 시군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보고를 안 했으면은 시군구가 기관한테 너 예산보고 빨리 해, 제대로 해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최악은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지정 취소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시군구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산보고는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업무인 거죠. 또 이게 행정처분의 위험도 있지만 이게 좀 법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보고라는 게 이 25년도 업무의 어떻게 보면 초석이거든요. 25년도 업무인데도 24년에 하는 거니까 25년 들어가기에 초석적인 시작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주무관님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25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보고가 꼭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보고를 안 하면은 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시군구에서 승인받는 보고 업무들이 있잖아요. 저희 대표적인 게 인력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곧 3월에 할 결산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승인을 안 해주는 주무관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모든 지역은 아니고 특정 지역들 주무관님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뭐 인력보고 승인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으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산보고를 안 해서 예산보고를 이상하게 해서 아직 예산보고 승인이 안 돼서 뭐 이런 걸 안 해주고 있다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문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 보고가 안 되면은 큰일이잖아요. 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빨리 인력 승인 받아서 근무 투입하고 라운딩하고 막 서비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꼭 예산 보고를 놓치지 않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유의사항들은 사실상 예산 보고 할 때 주요 반려 사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설기관 분들도 있으실 거라서 신설기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쉽게 공단이랑 이제 수급자로부터 받는 그 총 장기형 급여 수입 중에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얼마나 지출했냐의 비율이에요. 뭐 직접비는 보통 방문요양 기준으로는 요양보호사나 이제 가산복지사 일반 그냥 수급자 15인 미만에서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가산받는 사회복지사인 거고 뭐 주야간 보호는 이제 요양요원들 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뭐 물리치료사, 자가치료사 이런 실제 요양요원들이 이제 직접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이 재무의 규칙에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해서 작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 이제 예산서에 인건비 지출비를 안 맞으면 이 재무의 규칙 위반인 거죠. 그래서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인건비 지출 비율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가장 좀 최악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제가 실수로 못 맞췄는데 시군구에서 그냥 승인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무관님들이 바쁘고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나 몰랐는데 승인 단체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지정제 심사 받을 때 지정제 심사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이런 재무의 규칙을 잘 준수했냐, 이거에 따른 행정처분 받았냐 이런 규정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건비 지출 비율이 미달한 상태로 예산보고 승인 받고 그게 어떻게 지정제 심사한테 악영향을 줄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 주무관님들한테 연락해서 반려금 요청, 내가 인건비 준수 못하고 했는데 승인돼 버렸다. 반려 요청을 하고 뭐 아직 시군구 접수 중이면 먼저 그냥 반려 처리해달라 하고 재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따 25년도 방경사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뭐 주간보호야 인건비 지출 비율이 요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예산서 상에서도 그냥 보통 인건비 넣으면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해요. 그래서 큰 걱정 없으시겠고 방문요양은 이게 인건비 지출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특히 내년도에 유예됐던 80.1%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방문요양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작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액과 세출액의 일치입니다. 이 세입과 세출이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수입이랑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산은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수입이랑 이거에 따른 지출을 서로 이게 금액적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그게 이제 예산서 작성 기본인데요. 그래서 이게 세입이 너무 뭐 크거나 작거나 세입을 좀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은 계정 과목 중에서 잡수입이나 전입금 같은 계정 과목으로 많이 이제 조정을 하는 편이고요. 세출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전출금이나 잡지출 같은 걸로 이제 금액을 조정해서 서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죠. 그래서 예산보고 대행 맡기시는 기관의 경우에는 받아본 예산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정 과목들이 금액이 좀 생각한 것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이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실제 임차료나 이런 계정 과목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그 금액이 크다 작다 막 이런 걸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내년도에 모자라면 추경하면 돼요. 주무관님들이 추경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추경 너무 자주 해서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 추경하면은 되니까 그냥 이제 예산서는 어떤 계획이에요. 계획이랑 다 다르거든요. 우리 정부도 다 추경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 위해서 조정하는 거니까 이 금액이 너무 이상하다고 해서 막 크게 여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의 뭐 불일치는 이 인건비 지출만큼이나 그냥 기본적으로 주무관님들이 확인하는 자주 반려되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이랑 세출 금액을 꼭 일치시켜야 된다. 내가 세입이 좀 많이 남아야지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많이 남으면 그만큼 전출금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급여를 갖고 있으면 급여에다 그만큼 반영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몇 년 전에 바뀐 기타 차입금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타 차입금이란 그냥 쉽게 말해서 기관 대표자가 아니라 은행 등이나 이런 곳에서 외부로부터 빌린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래 차입금은 발생하면 자유롭게 운영비 통장에 넣고 지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차입금이 발생하면 사전 혹은 입금되고 나서 이제 사후에라도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시군구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결의서를 작성할 때 기타 차입금 계정 과목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지케어도 재무회계 서비스 쪽에서 기타 차입금 신고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아예 회계 처리를 못하게 이 WFC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강제로 이제 기타 차입금 계정을 저희가 이제 기술로 생성해서 넣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회계 규칙이 어떻게 보면 위반하는 거라서 이 기타 차입금을 좀 신고 꼭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예산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이제 기타 차입금 사전 신고가 없는데 기타 차입금을 쓰겠다는 내역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이미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일부 주무관님들 중에서는 아니 내년도에 차입금 사용 예정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신고해서 승인 받고 포함시켜야지 왜 그거를 맘대로 그냥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서 승인 받는 이런 주무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타 차입금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그런 주무관님들은 그냥 승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반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보다 좀 빈도는 사실 적긴 해요. 그래도 한번 예산 보고할 때 반려받으면 꺼림칙하고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한 번 더 보잖아요. 이 기관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그런 거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하니까 기타 차입금을 쓸 예정이라면은 사전 신고 같은 걸 한 다음에 예산 보고를 하는 게 아주 깔끔하겠죠. 다음은 차량 관련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앞서서 말씀드린 기타 차입금처럼 꼭 지키진 않더라도 간혹 승인은 나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정성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는 거라고 봐주세요. 원래 이게 회계 처리할 때도 차량 관련 비용은 W4C에 업무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이게 W4C에 차량이 등록되어있지 않은데도 차량 관련 비용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 이게 사실 이치에 좀 안 맞죠? 내가 뭐 나중에 차량을 쓸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차량 관련 비용 지출이 예상될 때는 W4C에 차량을 먼저 한번 등록을 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죠. 내가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진짜 나중에 뭐 한 6월쯤에 차가 진짜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아싸리 추경으로 넣는 것도 그냥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 사전에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이게 내가 차량 등록을 안 하고 카드로 직원들이 차를 쓴 거에 대해서 그 주유비를 충전해줬다. 이거는 사실 차량비로 정석적으로는 따지면 차량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기타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이
들리는 지역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 말씀 못 하겠지만 이런 거 차량 등록 안 했는데 차량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뭐 몇 년치 회계 다 디오프라고 했던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전국에. 지금 우리 지역은 아무 문제 없는데 라는 분들도 언젠가 사실 이렇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차량 등록하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기관기호 앞자리가 2로 시작하는 2번 기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기관인 분들은 내년에 지정기 심사 받아서 2번 기관으로 변경되면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지큐 카페 보면은 2번 기관이 도대체 2번 기관이 뭐냐 그러는데 그 앞자리예요, 앞자리. 2번으로 시작하면 2번 기관, 3으로 시작하면 3번 기관. 2번 기관들은 이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로 작성해서 보관해야 돼요. 또 이제 운영위원회는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외에 거기 법적으로 써 있는 게 예산이나 추경 결산 보고 같은 기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진행을 하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보고할 때 꼭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고하는 게 정석적인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의록 없이 그냥 보고해도 승인되는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50% 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지케어도 예산 보고 이거 대행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 꼭 첨부해달라, 빨리 첨부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첨부 안 해도 승인 나니까 그냥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해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신설기관분들 14일 이내 예산 보고 해주면 다들 또 그래, 운영위원회 없이 그냥 첨부해주세요, 보고해주세요. 이거 저희가 무조건 반려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도 해달라고 하면 저희 해드리는데 대부분 반려나요, 요새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거의 한 80% 정도가 첨부하지 않고 보고하면은 반려가 나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정제로 바뀌면서 이 기관의 업무적인 좀 의무사항 같은 것들을 주무관님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걸 좀 면밀하게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정제가 아니었으니까 신고제였으니까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아무나 신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냈었는데 지정제로 바뀌고 나서는 소위 그냥 잘하는 기관들만 남겨야 되는 게 사실 지정제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예산 보고했던 분들도 이번 예산 보고할 때도 꼭 첨부해서 보고하시길 바라고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양식이나 이런 것도 이지케어 그 서류함 쪽에 다 돼 있고 심지어 전산으로 좀 작성되게 저희가 기능들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체험방 가면은 저희가 샘플 같은 것도 해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작성, 예산 보고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예산 보고 관련된 주제로 회의를 해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해서 가능하다면 서명부까지 해가지고 예산 보고할 때 첨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개 유의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유의사항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제 반려가 사실 될 수 있어요. 이 초반에 말씀드린 희망임의 예산서가 생성이 아예 오류로 나면은 그 당연히 그럼 반려가 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려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려가 안 나는 게 사실 좋긴 하겠지만 반려 그냥 이상한 이유로도 그렇고 실수로도 그냥 반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주무관님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대응하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반려시 대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게 사실 크게 없어요. 이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군구 그러니까 의견이 써주시거든요. 그 기재된 내용 보고 보완해서 그냥 재보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기한에 맞게 보고했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반려가 난 거니까 그냥 보완해서 보고하고 다시 재승인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 남는 예산 보고서에 승인 받은 거니까요. 근데 만약 이게 뭐 이지큐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행사에 뭐 대행을 맡기셨는데 반려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반려 사유만 잘 전달해서 보완해달라고 하면 돼요. 너무 이제 왜 반려를 내서 돈을 냈는데 막 진짜 열받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보고 그냥 이제 보완하면 되고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닌 이유로 반려가 돼요. 내가 승인해야 되는데 실수로 반려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 보고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거 봤는데 자기가 이제 뭐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임직원 보수일람표 또 이런 것도 생성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임직원 보수일람 탭을 안 가보고 없네 이러고 그냥 반려되고 그냥 사실 실수가 이런 경우도 많고 잘못 확인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당황하지 않고 시군구 의견 확인해서 이거 보완해서 그냥 재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그냥 딱 보니까 이상 없는데 실수한 것 같다 인건비 비율 준수했는데 실수로 인건비 비율을 못 지켰다고 잘못 계산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의견에다 써주시면 돼요. 불안하면 전화 한번 해서 주무관님 이거 보니까 인건비 비율 맞는데 주무관님이 잘못 보신 것 같다.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재보고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고도 이상하면 한번 연락해달라. 희망이 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시군구 의견 확인해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산보고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게 저희가 뭐 그 신청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WFC 직접 입력하고 희망 예산 보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에는 이 과정이 좀 너무 많고 화면으로 보여드리기에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어서 다음은 25년도 시급이나 4대 보험, 사회보험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